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그동안 크리컷 제작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어떤 드로잉 앱을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스티커와 굿즈들입니다. 오늘부터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는 강좌 영상을 올려볼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앱 설치부터 기본 툴 소개 및 귀여운 도넛 드로잉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 프로크리에이트를 검색해 줍니다. 제 경우엔 이미 다운을 한 상태라 열기라고 뜨는데 처음일 경우에는 구매를 해주셔야 해요. 현재 하나는 12,000원 정도, 달러로는 9.99불인데 다행인 점은 최초 한 번만 지불을 하면 평생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구독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처음 프로크리에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샘플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스티커 이미지와 같은 단순한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일러스트들도 그릴 수 있어요. 툴이 직관적이고 간편해서 초보자들이 입문하기에도 쉽고 고급 툴과 다양한 브러쉬도 제공하고 있어 일러스트 작가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미름 부분을 클릭하면 현재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5.2.4 버전이네요. 왼쪽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하여 새로운 캔버스를 제작해 볼게요. 제가 캔버스를 만들고 정리하지 않는 편이라 그동안 만든 다양한 사이즈의 캔버스들이 가득하네요. 처음 구매를 하시면 아마 이 상단에 기본 캔버스들만 보이실 텐데 여기서 골라서 작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스크린 크기의 경우 사용하는 아이패드의 사이즈를 의미하므로 그리는 이미지의 실제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실제 프린트 용지 사이즈인 레터 사이즈의 캔버스를 생성해 그립니다. 그럼 검은색 아이콘을 눌러서 레터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단위로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 줍니다. 사이즈를 입력하면 최대 레이어 개수가 변경됩니다. 레이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 그리기에 용이하나 캔버스의 사이즈가 클수록 그 숫자는 작아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그리면서 추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 DPI의 경우는 1인치당 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점이 찍히므로 인셋이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보통 300으로 놓고 작업합니다. 이보다도 더 크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레이어의 개수와 반비례하므로 30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캔버스의 색상 프로필인데요. RGB와 CMYK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GB는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색감, CMYK는 인쇄 결과물과 가까운 색상을 보여줍니다. 이 일러스트는 제가 RGB로 놓고 그린 그림인데 보다시피 화면에서 보이는 색상을 골라 채색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와 같이 보이지만 이 그림을 실제 인쇄하면 이렇게 물 빠진 색감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제 경험상 유독 보라 계열에서 물 빠짐 현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그림 실컷 그리고 인쇄했는데 색감이 확 달라지게 되면 안 되므로 인쇄를 염두에 둔 그림일 경우 애초부터 CMYK로 놓고 그리면 인쇄 시 색감이 달라져서 놀라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스티커 작업의 경우 일러스트가 단순하고 또 특정 색상 계열을 제외하고는 둘 다 비슷한 색감으로 나오므로 그릴 때는 대부분 RGB로 놓고 그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RGB로 놓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GB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로필인 P3로 놓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졌어요. 실제 용지 크기와 같으므로 캔버스를 확대해 비교해보면 이 사이즈가 용지의 동일한 사이즈로 프린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캔버스도 만들었으니 색상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색상 툴인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형식 중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레트의 경우 색상 컬렉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는 디스크와 팔레트를 함께 사용합니다. 팔레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팔레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생성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생성을 해볼게요. 새로운 팔레트가 들어왔고 이따가 도넛을 그리면서 채워볼게요. 그 다음은 브러쉬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브러쉬들이 아주 많아요. 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느낌을 익히시면 응용 시 편리합니다. 여기 왼편에 상단 스크롤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하단 스크롤로는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화살표 두 개는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하기입니다. 스티커 제작 시엔 주의할 점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커팅이 들어가는 테두리는 반드시 요철이 없는 브러쉬로 그려줘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질감이 있는 경우 확대하면 요철 투성이에요. 이 경우 크리컷은 이 자잘한 요철들을 모두 테두리 선으로 인식하여 커팅을 진행하므로 날이 무딜 경우 종이가 찢어지거나 커팅 시간이 배로 드는 경우가 생겨요. 따라서 스티커에 커팅되는 부분은 무조건 요철이 없는 모노라인이나 스크립트와 같은 브러쉬로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문지르기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지르기 툴은 같은 레이어 상에서 여러가지 색상을 섞을 때 사용합니다.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우는 툴이며 브러쉬 툴과 동일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스처 제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스처 제어는 몇 가지 제스처를 활용해 자주 쓰는 몇몇 기능을 숏컷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자주 쓰는 몇 가지 제스처 제어 중에 하나는 이 사각형을 꾹 누른 채로 애플 펜슬로 색상 위에 가져다 대면 그 색상을 뽑아낼 수 있는 스포이드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형을 대충 그린 후 펜슬을 떼지 않고 있으면 반듯한 도형을 만들어주는 퀵 쉐이프 기능이에요. 원사각형, 삼각형, 직선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스처 제어는 도구 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렌치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누르고 동작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제스처 제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용하는 몇 가지만 활성화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기본 툴 설명이 끝났으니 배운 기능들로 일러스트를 그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스티커로 만들었던 도넛인데요. 토핑을 변경하면 무한대로 도넛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이 겉에 원에서 색상을 고르고 안쪽에서는 채도를 설정해 줍니다. 브러쉬는 요철이 없는 스크립트 브러쉬로 그릴게요. 대충 원형을 그리고 가만히 떼지 않고 있으면 제스처 제어를 통해 반듯한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꽉 막혀진 경우에는 이 색상 패널을 끌어서 손쉽게 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위에 토핑을 그려줄게요. 하늘색 크림을 선택해서 빵 위에 쌓아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시럽을 뿌려줄게요.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딸기잼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딸기잼을 올리니까 초코 시럽을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초코 시럽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니 해당 레이어만 삭제하고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 딸기잼의 투명한 부분을 묘사해 줄 건데요. 딸기잼 밑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그 레이어에 N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여러 옵션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차차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레이어의 불투명도만 조절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특정 레이어만 불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사되는 부분을 묘사해주면 금방 도넛 한 개가 완성되었어요. 이 딸기잼 도넛들의 레이어들을 옆으로 밀어서 선택 후에 그룹으로 묶은 후 구별하기 쉽게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주 쓸 것 같은 색상들은 팔레트로 끌어와서 킵해주면 도넛용 팔레트 완성입니다. 다 그린 도넛을 스티커로 만들기 위해선 배경이 없어야 하므로 배경을 꺼주고 PNG 확장자로 저장을 해줍니다. JPEG 저장 시에는 투명 배경이 하얗게 채워져요. 저장 후 갤러리로 와보면 이렇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